실시간 전 세계를 경악시킨 고어 영상. 싱글벙글 갤러리라는 DC 인사이드의 어떤 갤러리에 새벽마다 고어 짤, 좀 잔인한 짤,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고어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를 잘 보는 그런 싱붕이들조차 깜짝 놀란,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영상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딸 참수가 뭐지? 이게 뭘까요? 언젠가부터 인터넷에 딸 참수라고 하는 고어 영상이 돌아다님. 무슨 내용일까? 딸 참수가 충격적인 이유는 잔인성 때문이 아니라 성적 쾌락으로 자기 목이 잘리는 걸 원하는 변태 새끼가 지구상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걸 또 부탁한다고 해주는 새끼가 있는 것도 충격이고, 그걸 또 영상으로 남겨서 여기저기 퍼뜨린 것도 기괴하고, 그냥 씨발 총체적 난국임. 인간 백정들이 고문하는 거야.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보는 건데, 이런 변태들의 음지 생활은 듣도 보도 못해서 내 뇌가 거부했다. 리얼 존나 기괴하더라. 진짜 씨발 보고 충격이 꽤 길었던 그거. 인생에 한 번뿐인 최대 절정을 위한 몸부림이었구나.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대체? 누워서 딸치고 친구가 참수시켜줌. 누워서 딸치는데 갑자기 마취대로 못 차려? 놀랍게도 본인이 직원한 거임? 알몸으로 하고 있는 남자의 목을 중식칼로 내려쳐서 자르는데, 이는 성적 쾌락을 위해 피해자가 부탁한 거라고 함. 이후 가해자는 시체를 토막내고 인육을 요리해서 먹음. 영상과 사진이 다양한 각도로 고화질로 찍혀서 한국 DC를 비롯한 전세계 인터넷 사이트를 퍼진 상태. 응우엔 수원 낫이 멍청하게 행동한 사건 자세히 설명. 스스로 목을 잘리도록 몸을 바침. 이건 베트남 공안에서 얻은 정보야.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말이야.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외국 놈들이 베트남 사람이 참수당했다는 댓글을 올리고 링크를 걸어놓더라고. 링크를 눌러서 봤는데 정말 끔찍했어. 바로 폰을 들고 동네 파출소로 달려서 신고를 했지. 공안 아저씨들도 깜짝 놀라면서 조사하겠다고 하더라. 어떤 공안 아저씨가 카페에 물 마시러 왔길래 인사하고 사건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 아저씨가 자세하게 얘기해줬는데, 사실 나랑 아저씨랑 밖에서 친구처럼 카페에서 같이 얘기하고 그랬거든. 사건은 이랬어. 하노이 출신 북부 청년 응우엔 수원 닷이라는 놈이 있었는데, 백수라서 부모님한테 빌부터 살았대. 근데 변태적인 취미가 있었어. 참수당할 때 하는 거였지. 그래서 페북 참수 그룹 같은 데 들어가서 자기 머리 찾을 사람을 찾았대?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잖아. 처음에는 이쁜 여자한테 자기 머리를 쳐달라고 했는데, 그런 미친 여자 어딨겠어. 그래서 계속 못 찾고 남자들한테도 쪽지를 보내고 그랬는데, 다 너 미쳤냐 꺼져 이러면 차단당했대. 결국 사람을 찾았어. 이놈도 닷이랑 똑같은 변태였는데, 이놈은 사람 고기를 먹는 걸 좋아했대. 그래서 이놈이 닷한테 돈을 줘서 캄보디아로 가는 비행기표를 사줬대. 닷은 캄보디아로 가서 이 미친 짓을 저질렀어.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지. 참수당하는 거였어. 캄보디아에 있는 집을 빌렸는데 아마 캄보디아 내 중국 자치구였을 거야. 화장실에는 비닐을 다 덮어놔서 피를 쉽게 치울 수 있게 해놨대. 방에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해서 참수 장면을 다 찍었대.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어. 우리도 알다시피 닷은 화장실에 누워서 손으로 지랄하면서 나 간다 이러는 순간 도살자가 머리를 쳤대. 끔찍했지. 머리가 목에서 떨어져 나가고 목에서 피가 사방에 튀었대. 다음 영상은 도살자가 닷의 시체를 토막내는 장면이었어? 닷의 내장을 다 꺼내서 싣고 한약처럼 요리해서 접시에 담아놨대?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베트남 공안은 수사를 할 수 없었어. 왜냐면 사건이 베트남 영토 밖 캄보디아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지. 닷의 시체는 그 도살자가 가져가서 요리해 먹었대. 뼈는 아마 산에 녹였을 거야. 현장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공안이 수사할 수 없었대. 그 살인범이 누군지는 아직도 몰라. 그냥 검은 머리에 마스크 쓴 아시아 남자라는 것밖에. 처음에 공안 쭝씨가 의심받았는데 아니었고, 닷의 페북 친구들 닷이랑 똑같은 변태 새끼들도 다 조사했는데 아니었대. 아직도 누군지 몰라. 그 도살자는 100% 돼지고기 파는 놈일 거라고 추측한대. 돼지 도살 전문가. 그래서 닷의 머리를 그렇게 쉽게 칠 수 있었고, 시체를 토막내서 내장을 꺼내는 솜씨도 엄청 전문적이었대. 돼지 도살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대.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정확히 몰라. 다시 캄보디아로 가는 비행기표를 샀고 거기서 그랬다는 것밖에. 정확히 어딘지는 모른대. 이 영상은 딥웹에서 유출된 거라서 공안이랑 사람들이 알게 된 거랄대. 참수 영상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대. 베트남 정부는 이 소식을 숨길 거야. 애들이 호기심에 보고 참수 장면을 정신적으로 좋지 않을 테니. 어른들도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애들은 더 하잖아.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크크크 난 고어 영상을 보고 웃음을 이게 뭐야? 그러니까 고어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도 충격이 너무 큰 영상이었다는 거죠. 상황이 워낙 기괴해서 웬만한 고어물 본 사람도 충격받는다고 함. 좀 많이 섬뜩한 트젠 유튜버 댓글. 전 트젠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인데, 너는 절대 여자가 될 수 없다. 칼질한 네 아랫도리는 절대 온전히 아물지 않을 것이다. 너를 사랑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고 너는 절대 가정을 가질 수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네 친구들은 단지 착한 척 깨어있는 척 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네 친구들이 아이를 갖게 된다면 너는 친구의 아이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너는 뒤틀린 변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뒤틀린 변태 맞지?
숨길 수 없는 뼈대와 손, 그리고 목젖과 붉은 목소리를 지닌 변태. 너는 찰나의 관심을 위해 네 대를 끊는 걸 알고 결국 목 매달게 될 것이다. 그걸 본 네 부모는 안도의 한숨을 쉴 거고 너의 가명이 아닌 본명을 무덤에 새길 것이다. 네 부모는 네 무덤에서 성도착증 괴짜가 아닌 한때 순수하고 마냥 밝았던 남자아이를 추억할 것이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 너를 무덤에서 발견한 자들은 너를 왜소한 남성으로 분류할 것이다. 너는 자궁이 없고 난소가 없고 난자가 없다. 너는 약물과 수술을 통해 만들어진 동성욕에 찌든 남자이고 자연의 완벽함에 대한 짭일 뿐이다. 너가 받는 모든 인정은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 네 뒤에서는 사람들이 뒷담 까기 바쁘다. 네 부모는 너를 역겨워하고 부끄러워하며 네 친구들은 너의 공포영화 속 귀신 같은 모습에 보이지 않는 곳을 비웃을 것이다. 남자들은 너를 보며 구역질하고 때려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수천 년 동안 남자들은 가짜나 사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 언뜻 여자처럼 보이는 놈들도 남자들에게는 부자연스럽게 보인다. 니들의 골격은 속일 수가 없다. 그리고 설령 술에 쩔은 남자 집에 원나잇하러 불러들인다고 해도 병들고 골은 네 칼집 자국에 악취를 맞는 순간 전속력으로 튀어버릴 것이다. 너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매일 아침 너는 가짜 웃음을 지으며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해보지만 내면으로부터 슬금슬금 올라오며 언제든지 그 무게로 너를 짓눌러 버리려고 하는 그 우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너는 그 모든 걸 견디지 못하고 밧줄을 사서 매듭을 짓고 목에 건 후에 차가운 심연 속으로 뛰어들 거다. 네 부모는 너를 찾고 오열하겠지만 동시에 너라는 수치와 실망과 함께 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안도할 것이다. 네 비석에 본명을 새길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은 영원히 그 자리에 한 남자가 묻혀있다는 걸 알 거다. 너의 몸은 썩어서 흙이 될 거고 그 자리에 남은 너의 해골은 너가 남자였다는 걸 영원히 증명할 것이다. 이게 네 운명이다. 네가 선택한 네 운명, 돌이킬 수 없다. 난 이거 왜 자기 경험에 기반한 자아비판 같냐? 트젠 아니면 모를 것 같은 심리도 엄청 나와있고 그냥 댓글 쓴 놈이 저렇게 인생을 살고 있어서 다른 트젠한테 제3자인 것처럼 말하는 느낌이 나. 동성애 극혐에도 속으로만 그렇지 저 정도는 아닌데 저 댓글 쓴 놈이 트젠이라 저렇게 인생 산 것 같은 느낌이 든. 트젠 유튜브보다 저런 저주를 담은 장문의 댓글을 쓴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것 같다. 누군 악플을 쓸 때 그냥 간단한 것만 쓰는 게 보통인데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굳이 4시간 들으면서 저주를 담은 장문의 글을 쓴다? 내가 볼 때 저 글을 쓴 사람이 더 위험한 상태임. 살벌하죠. 제발 질문하지 마세요.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제발 절 풀어주세요. 이 신문은 녹음되고 있고 저는 도니브룩 가르다 경찰서의 짐 가비 경장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없어요. 이름이 없다고요? 네. 그래요. 당신은 시신 내구와 함께 발견됐습니다. 당신 친구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그들이 왜 다락방에 있는 당신과 함께 있던 겁니까? 질문을 하려고요. 질문이라 어떤 질문인지 말해보세요. 침묵함. 왜 대답을 안 하나요? 질문이 아니었잖아요. 참나.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어떤 질문을 한 건지 말해주겠어요? 그럼 뭐가 있죠? 무슨 질문이 그래요? 그게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요? 알겠습니다. 왜 피해자들이 당신에게 질문한 겁니까? 제가 대답을 하니까요. 무슨 대답을 한다는 겁니까?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제발 경장님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보내주세요. 모든 질문이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전 질문을 받으면 대답해요. 그게 무슨 질문이든지요. 왜요? 그래야만 하니까요. 그게 사실이면 참 좋겠네요. 신문이 훨씬 더 편해졌을 테니까. 침묵함. 그러니까 당신은 도를 믿는다 뭐 그런 겁니까? 당신의 델피의 신탁이에요? 아니요. 다음 주 복권 1등 번호가 뭡니까? 18, 20, 32, 33, 44, 15. 웃기는군. 그럼 당신과 함께 발견된 방문자들을 죽인 범인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살했어요. 왜죠? 제 대답을 들어서요. 그래요.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들이 무슨 질문을 했죠? 내 이름이 뭐죠? 내 딸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사업이 성공할까요? 아니라니. 왜요? 어떻게 하면... 잠깐만요. 그리고 당신은 다락에 사람들을 불러 질문을 시키는 겁니까? 부른 적 없어요. 그들을 절 찾은 거게요.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도 이름을 알고 있겠군요. 침묵함. 그 사람들 이름이 뭡니까? 존 패드릭, 레나 쇼, 브라이언 머레이, 조지 캐스터. 아는 사람들이었군요. 경장님이 질문한 순간에 알게 된 겁니다. 제발. 그러시겠죠. 제 아내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제인 가비. 제발 보내주세요. 제가 머릿속에 떠올린 카드 뭡니까? 다이아몬드 4. 그럼 지금은? 클럽 에이스. 카드 3장을 생각할 테니 맞춰봐요. 뭐죠? 스페이드 7, 하트 9, 우노의 4장 뽑기. 가비 경장 일어남. 무슨 속임수를 쓰는 겁니까? 속임수가 아니에요. 제발 보내주세요 경장님. 내가 어릴 때 있었던 상상의 친구 이름 뭡니까? 월터. 내가 잃어버린 사진 상자는 어디 있습니까? 경장님 아버님 때 보일러 위에요. 제발요. 마라 케니를 납치한 범인이 누굽니까? 마라의 양어머니요. 제인은 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까? 네 제발. 제인을 또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천국이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 뭐가 있죠? 그럼 뭐가 있죠는? 희생자들이 마지막으로 한 질문. 그럼 뭐가 있죠? 결국 가비 경장 또한 로또 번호만 딱 적지. 산채로 타 죽은 중국인. 피해자는 광둥성에서 따온 중국을 앓던
36살 린 샤오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갑자기 실종됨. 그리고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서 가족들이 애가 탔다. 아무리 다운 증후군 환자라고 해도 집 앞에서 길을 잃어버릴 순 없으니까 누군가 납치나 유괴해 간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처음부터 공안을 찾아가 제발 우리 샤오런이를 찾아주세요 애걸복걸했는데 공안들 입장에선 귀찮은 데다가 돈도 되지 않는 일이니까 돈도 없는 데서 신고질이야 하고 내쫓음. 이렇게 박대했음에도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고 2년이 걸려서 이웃 친척들로부터 10만 위안을 구해다가 공안들에게 찔러주니까 그때부터 빛의 속도로 수사하기 시작했음. 공안들이 해당 지역 CCTV를 다 문의한 결과 해당 지역 근처 CCTV에서 운 좋게도 2년이 지났음에도 삭제되지 않은 영상을 보고 바로 누군가 샤오런을 차에 태워서 납치했다는 걸 파악함. 바로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돌려서 납치범이 누군지 파악하고 납치범 황씨를 검거함. 뇌물 받기 전에는 2년 동안 조사를 안 했었는데 뇌물 받고 나서는 검거까지 일주일 걸림. 그리고 범인 황씨에게 CCTV 영상을 들이대면서 샤오런 어딨냐 물어봤는데 산채로 화장터로 들어갔으니 당연히 뒤졌겠죠 라고 자백함.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니까 범인 황씨는 시신 한 그루 구해달라라는 중국 부잣집의 의뢰를 받고 일을 진행했던 거였음. 광동성은 인구가 1억이 넘다 보니 시체를 땅에 묻으면 사람이 살 공간이 좁아지니까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화장을 하도록 규정해놨는데 부자 새끼가 암으로 뒤지기 전에 나는 뜨거운 화장터로 들어가기 싫으니까 부디 매장에다오 라고 유언을 남긴 거였음. 그런데 광동성 정부에서 매장을 철저히 금지하니까 부잣집에서 머리를 굴려서 내놓은 게 그럼 시신 한 그루 구한 다음에 돌아가신 어르신이라고 속이고 화장하면 광동성 정부에서 의심하지 않을 거고 진짜 돌아가신 어르신은 몰래 매장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었음. 그래서 범인 황씨에게 10만 위안을 건네주면서 공동묘지를 털어서라도 시신 한 그루 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범인 황씨는 공동묘지를 털면 귀신들에게 저주를 받는다고 하며 어차피 장애인들은 사람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고 샤오런 씨를 납치한 다음에 억지로 45도짜리 독한 술을 리터 단위로 주입한 다음에 관뚜껑을 못으로 받고 예? 원래는 광동성 공무원들도 화장하기 전에 일일이 관뚜껑을 열고 사망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됐는데 5,000위안짜리 선물을 주니까 고맙다고 확인도 안 하고 화장 진행시킴. 부잣집 가족들도 이 소식을 듣고선 들키지만 않으면 되니까 단돌이 잘해라 라고 말하고 끝남. 이렇게 경악한 사건이 터졌지만 법원에서는 이런 일이 대수라고 하고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해줌. 감옥에서 깽판만 치지 않으면 2년 뒤에는 자동으로 징역형으로 감형되어 핑핑이 뒤지기 전에 사면될 거임. 이게 진짜라고? 안 믿기는데? 음모론 아니야? 너무 말이 안 돼서 안 믿겨. 갑자기 어떤 분이 저보고 나가지 말래요. 안녕하세요 방탈 죄송합니다.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여기다 여쭤봅니다. 고민하다가 너무 거슬려서 지금 적는데 어젯밤 9시쯤 저는 사정상 자퇴하고 코로나 때문에 일도 못해서 낮잠 자다가 일어나고 보니 9시쯤이었고 편의점에 음료수 하나 사려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타고 다시 집에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평범해 보이는 차림이셨고 뚫어져라 쳐다보시길래 괜히 쫄아서 빠른 걸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나치려다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사람도 없는 골목 쪽이어서 분명 절 부르시는 것 같아서 뒤돌아보고 네? 라고 부르니까 한숨 쉬더니 엄청 불쌍한 듯 쳐다보면서 내일 모레 집에만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빠르다 라는 말을 하셔서 뭐가 빠르다는 거지? 의아했습니다. 어차피 백수기도 하고 그날은 약속도 없어서 나갈 일 없어서 개소리거니 했는데 오늘 아침 검정고시 같이 준비하려는 친구가 내일 시내 가서 검정고시 문제집 사고 겸사겸사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문자가 오니 갑자기 어제 일이 생겨서 여기에 적게 되었고 날짜가 확필 정확해서 불안해서 적어요. 친구한테는 알겠다고 했고 뭐가 빠르다는 건지 모르겠고 나가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추천 569개. 갑자기 어떤 분이 나가지 말래요라고 쓴 사람입니다. 후기. 진짜 카톡 내용이. 나는 뭔가 책 받기는 좀 그래서 살 거야? 내일 살래? 너무 심란해서 글을 쓰려다가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씁니다. 주작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쓰고 싶지 않았어요. 모르는 사람이 밤에 저보고 내일 모레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판에 글을 적었었습니다. 카톡 내용은 20일날 문제집 사려고 만나자고 했던 대충 그런 내용이고요. 판에서 나가지 말라는 말이 많아서 그냥 친구 보고 사정이 있어 못 나갈 것 같다고 통보했습니다. 친구는 알겠다 하고 검정고시 때문에 문제집 사러 혼자 시내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저는 20일 내내 집에 박혀 있었고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21일 오늘 아침에 친구의 친구에게 들었고 저랑 같이 문제집 사려고 한 친구가 21일 음주운전한 사람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정말 다행이라면 다행인지 어느 부위인지는 모르겠고 골절되었다고 들었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무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지 않았고 혹시 몰라서 판에 글을 적었었던 겁니다. 지금도 소름 돋고 너무 정확해서 무섭습니다. 여기에 달린 댓글. 안녕하세요. 정말 처음으로 판에 댓글 남깁니다. 이 댓글 꼭 봐주세요. 그거 신천지 수법일 수도 있어요. 그 낯선 사람과 만나기로 했던 친구, 사고 알려주는 사람 다 한패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당했거든요. 저는 총 그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 10명이 접근했어요. 무교라고 하셨죠? 그런 식으로 흔들게 해서 만나자고 한 뒤에 성경 공부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그 만나기로 했던 친구가 평소에 종교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셨으면 해요. 지인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서요. 마지막으로 신천지 피해 경험담 찾아보셨으면 해요. 비슷한 사례가 많거든요. 사고를 당한 친구가 신천지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짜고 졌다. 분노가 극에 다다랐을 때 공포감이 되는 경우, 글을 작성하기 앞서 사과해주고 싶다. 장애인 혐오처럼 보여 그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에 그렇게 느꼈다면 미리 사과한다. 그저 내가 겪은 장애인에 대한 경험을 적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장애인은 신체가 불편한 쪽이 아니라 정신 쪽, 흔히 말해서 정신진체 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증 이런 쪽이다. 근데 나도 따지자면 지금은 정신장애인이다. 정신장애인 때문에 정신병에 걸렸다니 존나 웃기네. 처음은 초등학교 때였다. 정확하겐 초6. 그 이전에 기억이 남을 정도로 겪어보진 못했고 그런 애가 있었더라도 그냥 말이 안 통하는 애 정도로 여겼지 장애인이라고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 급식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 지르며 나한테 달려들어 내 급식판을 뒤엎었다. 나는 음식을 뒤집었었고 화가 났지. 그 녀석을 발로 차고 뒤로 넘어뜨렸어. 선생님이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내 잘잘못만 따지며 화를 냈지. 억울해서 쟤는 뭔데 혼을 안 내냐 대들었고 나만 대들었다고 맞았다. 굉장히 화가 났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게 첫 경험이다. 우리 주변에 장애인이 존재하고 학교를 다니며 그런 애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깨달았다. 무슨 원피스의 철령인도 아니고 말이야. 두 번째는 중학교 2학년 때였어. 얜 사람을 가리더라. 일진, 평범한 애들, 찐따 세 부류가 있다면 일진을 무서워하고 평범한 애들을 좀 무시하고 찐따는 그냥 개무시했다. 근데 우리는 일진이건 평범하건 찐따건 그냥 걔는 받들어 모셔야 됐고 항상 친절하게 대해야 됐다. 얘는 특수반에서 수업을 받고 쉬는 시간이면 일단은 우리 반 소속이니까 우리 반에 와서 노는 건지 시비를 거는 건지 하고 체육 시간에나 같이 수업을 듣는 시기였지. 일진들을 무서워하는 동시에 아부를 떨었다. 평범한 애들한테는 그냥 짧은 대화나 인사만 건넸고 찐따 같은 애들은 그냥 무시했다. 서로가 서로를 없는 존재마냥 여겼다. 나는 평범한 애들과 찐따 사이의 존재였다. 덩치가 커서 무서워하는 느낌도 있었고 체육 시간인데 수업 시작하자마자 준비 운동 겸 운동장 한 바퀴를 돌고 자유 시간을 받아서 일진 몇 친구들 몇 섞어서 3대3 반코트 농구를 하고 있었다. 다른 팀은 밖에서 순수를 두는 구경을 하든 하면서 재미있었다. 그렇게 농구를 하다가 농구공이 코트 밖으로 굴러가서 주우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특수반 애가 있더라고. 땡땡아 공 좀 주워줄래? 하고 말했어. 근데 나는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이었는지 히히히히 같은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내면서 공을 들고 잽싸게 뛰더라. 족같은데 어쩌겠어. 선생님이 근처에 있어서 걔한테 욕도 못했지. 소리 질러도 나 같은 사람은 개무시를 하는데 그냥 씨발 땡땡아 공 좀 줘 하면서 쫓아가는 것밖에 없었다. 근데 일진 한 명이 야! 공 갖고 와. 공 내놔. 하고 소리치니까 웃음기 싹 가지면서 바로 공 들고 뛰어오는 거 있지. 진짜 무시당해본 사람만이 이 기분을 알 거야. 형용할 수 없는 개 족같음을. 그렇게 공 돌려주고 일진이 걔랑 같이 있을 때 선생님 안 들리게 꺼져 같은 새끼야 죽여버리기는 이라고 조용히 말했어. 미안 하고 다른 데 가더라. 한창 재밌게 놀다가 창났고 기분 다들 족같을 때 서로 뒷담을 했지. 씨발 저 새끼는 볼 때마다 족같아. 저 새끼 존나 우리한테 잘 보이려는 건지 아부 족대잖아. 언제 한번 날 잡고 존나 패야 돼. 왜 특수반인지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점심을 다 먹고 다들 점심시간에 쉬고 있었지. 걔도 점심을 먹고 우리 반에 올라왔더라. 여기서 좀 큰 사건이 터졌다. 얘가 좀 변태끼라 해야 되나? 일반적인 사람은 성욕을 이성으로 컨트롤을 잘 하잖아. 얘는 이성이란 게 얼마 없는 건지 성욕을 컨트롤을 못해서 여자애들 특히 치마 짧은 애들 보고 꽈추 부분을 손으로 존나 조물락대고 지나가는 척하면서 손으로 여자애들 허벅지에 쓰다듬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애들도 걔 지나칠 때 일부러 피하고 그래. 그런데 너 존나 의도적으로 피하는 여자애들 쪽으로 가서 허벅지나 가슴 터치하는 짓을 반복했는데 이 사건이 터진 날에는 더욱 대담해지고 성욕이 들끓었는지 여자애들 수다 떠는데 뒤에 가서 꽉 껴안으면서 가슴이랑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진 것도 아니고 움켜쥐고 주물럭거림. 여자애들이 말리는데 아니 스탯에 힘을 몰빵한 새끼리 여자애들을 어떻게 말리겠어. 그렇게 안겨진 여자애는 존나 저항하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이 미친 새끼가 시갈하려는 거 내가 뒤에서 머리끄댕이 뒤로 젖혀서 여자애가 겨우 풀려남. 여자애는 대석통곡하고. 근데 이 여자애가 한 일진의 여자친구였는데 우리 학교에서 가장 평이 안 좋고 성질이 더럽고 한 번 더 징계 먹으면 퇴학당할 처지에 나이만 어리다 뿐이지 양아치 깡패였음. 등짝이랑 팔뚝에 문신으로 도배를 해놔서 맨날 팔토시 끼고 댕기고 한 번 더 징계 먹으면 퇴학이라 성질 좀 죽이고 다녀서 학교에서 잠만 자는 일진 한 명 있었음. 이런 놈의 여자친구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여자애가 오열하다가 좀 추스려드는지 훌쩍대는 정도로 울음을 그쳐가던 때 이 특수반에는 나 하고 싶어 아직도 이지랄 중인 거임. 내가 땡땡아 그거 나쁜 말이야 하면 안 돼 하면서 정색해하면서 말했음. 그런데도 하면서 중얼거리는 거야. 지가 피해자인 것처럼 존나 불안한 표정 보이면서 주변을 확인했어. 그러고는 그 일진이 교실에 들어왔어. 들어와서 자기 여자친구가 울고 있으니 바로 달려서 왜 그래 어떤 새끼야 하고 달려줬어. 여자애는 울먹거리면서 저 특수반 애가 내 몸 만지고 주무르고 그랬다고. 그 말 듣자마자 발소리 쿵쿵거리면서 장애인 애 앞에 가서 화 많이 났을 것 같은데 목소리 덜덜 떨면서 확인했다. 땡땡아 너가 땡땡이 만졌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닌데? 아니야 안 만졌어 이딴 식으로 아니라는 말만 존나 반복했다. 거짓말까지 하니까 더 화났겠지. 땡땡아 잠깐 와줄래? 하고 여자애를 불렀어.
여자애가 일진 옆에 서서 장애인 애를 마주 보면서 써. 다시 한번 물어볼게. 땡땡이 만졌어? 아니 안 만졌어. 아니야. 이러면서 손이 슬쩍 여자의 가슴으로 올라가더라. 일진이 얘 손목 낚아채듯이 잡고 땡땡아 잠깐 절로 가봐 라고 하니 여자애는 멀리 떨어졌다. 여자애가 멀리 떨어지자마자 악의 힘을 세게 줬는지 장애인 애가 아! 하면서 허리를 숙였는데 숙이자마자 어깨 잡고 니킥을 배를 존나 세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미친듯이 후렸지. 난 그동안 저 새끼한테 당한 것도 있고 꼴배기 싫은 상황도 많았어서 쳐맞을 때 말리려는 심정보다 너무 시원하고 꼴짓한 심정이었음. 근데 일진이 뭔가? 필통인지 뭔가를 주워들어서 뚝배기를 날려서 장애인 머리가 찢어졌는지 피가 흐르는 걸 보고 하고 오히려 일진이 걱정돼서 이미 좆됐지만 더 하면 좆된다 싶어서 바로 뜯어 말렸고 다음날에 여자의 부모랑 일진 부모랑 장애인 부모 3자 대면에서 존나 난리나고 결국엔 일진 퇴학됐다. 장애인 애가 처맞고 난 뒤론 애들 무시 안하고 성추행 성희롱도 안하더라. 애초에 특수반에서 꼭 나와야 하는 경우 아니면 나오질 않았음. 세 번째,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이 되고 사춘기도 끝나고 나도 나름 멘탈이 단단해지고 그런 시기였는데 여기서도 농구를 존나 좋아해서 친구들끼리 농구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끝나서 반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음. 누가 달리면서 툭 치고 가길래 뭐여 시발 하고 보는데 장애인이었음. 근데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를 보더니 안녕 땡땡 내 이름이고 두 번째 썰에 걔랑 상관없음 이라고 인사하길래 나도 인사해줬어. 여기까지는 별 생각 없었어. 실수로 부딪혔나 보다 하고 넘겼어. 근데 점점 실수를 하기엔 계속 틈만 나면 수시로 근처를 지나가면서 나를 툭 치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기분 나쁘게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딴 식으로 항상 웃었어. 몇 번이고 당하니 점점 족같음이 커져서 걔를 엄청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혐오하게 됐어. 일부러 걔가 시야에 보이면 피해 다니고 내가 조심하자는 생각으로 다녔어. 정색하면서 하지 말라고도 해봤어. 근데 그래 하하하 히히히히 하면서 웃는 거야. 그래서 그 중학교 때 그 두 번째 썰에 그 족같은 새끼가 떠오르더라. 이런 애 해결 방법도 떠올랐지. 근데 장애인 패기도 싫고 패봐야 해결은 되겠지만 내가 좆될 것 같아서 다른 해결 방법을 찾기로 했어. 하지만 폭력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 선생님들은 우리가 걔네를 건드렸을 때야 적극적이지 걔네가 우리를 건드리는 건 좆도 신경 안 썼거든. 끽해봐야 시발 어린 애들 초딩 저학년 애들 타이르는 것도 아니고 어허 습 안돼 이런 수준이었음. 특수반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어디서 일을 하냐가 다를 뿐.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하루하루 참기만 하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친구들에게 털어놨지. 아 씨발 진짜 좆같다. 저 새끼 나한테 대체 왜 그러는 거냐. 하루하루 괴롭힘의 강도는 더 세지고 선을 점점 넘기 시작했어. 말라서 굉장히 날렵했거든. 달리기론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았단 말이지. 어찌 누군가 따라잡았다고 해도 바로 특수반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잡는 건 불가능했어. 특수반에는 선생님 명령 아니면 일반 학생이 들어가는 건 금지돼 있었고 항상 선생님이 있었으니까. 패턴은 똑같았어. 뒤에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내 몸 어딘가를 치고 달아나. 뒤통수를 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싸대기를 때리고 주먹이 되어서 등을 때리고 내가 친구랑 있던 혼자 있던 친구가 화를 내건 내가 화를 내건 오히려 화를 내고 반을 격하게 하면 더 좋아하더라. 나는 일진한테서 괴롭힘을 당해봤는데 걔네가 괴롭히면 해결은 돼. 어떻게든 해결은 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은 되더라고.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학교도 도움이 안 돼. 선생도 도움 안 돼. 학폭 상담 전화도 장애인이라 뭘 할 수가 없대. 매일매일이 족같아서 학교 가기가 싫었어. 차라리 내가 잘못해서 괴롭힘 당하는 거라면 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 봤다고. 고2 때 같은 반대고 처음 봤단 말이야. 너무 우울했고 그놈의 시야에서 들어오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 죽이고 싶었어. 너무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상대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장애인이라 그게 내가 너무 무력한 상대라 그게 공포로 바뀌는 거야. 머리에서 착각이 일어나.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칼이 있다면 당장 찢어 죽여버리고 싶은데 가능한 잔인하게 죽이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해. 나만 항상 당해. 무력감이 들고 공포로 바뀌어. 분노감이 들면 공포로 바뀌는 게 반복돼.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혼란스러웠어. 다행히 친구가 옆에 있어서 또 그런 상황을 겪지 않을 수 있었어. 친구가 쫓아냈거든. 당시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웠어. 내가 기분이 항상 안 좋고 농구하는데도 잘 안 나오고 점심도 안 먹으러 가고 항상 반에 축 늘어져 있었거든. 밖에 나가면 또 맞을까봐 두려워서. 친구들이 걱정이 됐는지 학교 끝나고 같이 PC방 가자고 하더라. 예전에 PC방 자주 갔거든. 매일매일이 지옥 같게 된 이유로는 의욕도 없었어. 근데 오랜만에 가자 그러길래 학교 건물을 막 나오던 때였어. 갑자기 뒤통수가 너무 아프고 정신이 어지러지해짐과 동시에 뒤에 친구들이 야 이 미친 새끼야 야 저 놈이 잡아야! 라고 외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친구들이 장애인이 도망치자 전부 쫓아갔어. 뒤통수도 욱신거리고 정신 좀 차릴 겸 계단에 걸터 앉아 쉬고 있는데 야! 소리가 가까워짐. 친구들이 얘를 잡아온 거임. 설명 들으니까 이 장애인 소름 끼치는 새끼가 나를 기다렸다가 내가 건물 밖으로 나오니까 손에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내 뒤통수를 때려버리고 내 반응을 보려고 좀 기다렸는데 내가 너무 아파서 반응을 못하고 비틀거리고 친구들이 뒤에서 나오다가 이 새끼 뒤통수 내려치는 걸 보고 극대노에서 잡으러 갔다는 거였어. 나무 막대기가 알고 보니까 단소였더라.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지? 시무룩해 있다가 그라데이션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대노해서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이 새끼 어디로 끌고 가기엔 좀 CCTV도 있고 그래서 숨은 계단 중턱에서 친구들 여러 명이랑 몸통이랑 팔 아가리 봉쇄하고 한두 명의 다리 쭉 편 채로 붙잡아서 단소랑 정강이 존나 긁었음. 대충 어떤 짓이냐면 그 새끼 정강이가 숫돌이고 단소가 칼이라고 생각하면 돼. 숫돌에 칼을 갈듯이 단소로 정강이 칼 갈듯 존나 긁어댔어. 난동을 부리는 거야. 아프겠지. 근데 지도 아픈 거 느끼면서 왜 그랬지? 그게 존나 생각나서 몇 번 더 긁었어. 두 다리 다 못 절고 못 걸으면
그러면 들키잖아. 한쪽만 존나 조졌어. 그리고 혹시 몰라 바지를 걷고 멍이 나오나 안 나오나 10분 정도 관찰했어. 맘 같아선 성에 풀릴 때까지 때리고 싶은데 때리면 증거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포기했어. 그리고 나도 이대로 끝내긴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당했는데 단소로 그 새끼 뒤통수를 한 대 후려쳤어. 기분이 그나마 상쾌했지. 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놈이라 다행이더라. 우리가 말하는 건 알아듣는데 얘는 말이 옹알이 수준밖에 못하는, 뜻을 전달하는 건 대충 간단한 몸동작이랑 뉘앙스 알아채는 것 정도밖에 못했지. 아 근데 글이 되게 좀 무서운데? 이 꾸덕꾸덕한 분노와 증오가 있는데? 그래? 지금 글쓰기도 좀 무서워. 네 번째이자 마지막, 성인이 되고 공익근무 중일 때 공익이 장애인이랑 무슨 접점이 있겠냐 할 텐데 난 초등학교 공익이었어. 그것도 초등학교 특수반 공익. 근무 내내 이 새끼들이랑 붙어 다녀야 되는데 그래도 애들이 어려서 그런지 귀엽게 느껴져서 그나마 버틸만 했어. 근데 오히려 버틸만 했던 이곳에서 내 멘탈이 그대로 부서짐. 코로나 시즌이었음. 한창 매일매일 감염자 몇 명이네 호들갑 심할 때 이 장애 잼민이들 때문에 그동안 겪어온 게 분노가 터지지 못하고 꾸역꾸역 참아서 팍 우울증이 와버려. 여태껏 겪어온 행위들에 비하면 진짜 존나 별거 아님. 특수반에서 무슨 화상 수업을 해야 된다고 내 자리에서 화상 수업 시키는데 담당 선생님 있을 땐 얌전히 수업 받다가 선생님 화장실 가신다고 교실 나가자마자 바로 뛰쳐나가서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내가 걔를 부르면서 이리 오라고 타일렀어. 마스크 벗고 코 파면서 들은 채도 안 하는데 그래도 마스크를 다시 쓰라고 해. 계속 마스크 쓰라고 했더니 성질 부리더라. 이리 오라고 마스크 쓰고 와서 수업 들으라고 했더니 실실 웃으면서 마스크 쓰고 나한테 오더니 내 앞에서 마스크를 쓱 내리고 억지 기침을 하는 거야. 와 너무 화가 나서 소리 지를까. 책상에 샷건 존나 세게 치고 이리 와 하고 단호하게 혼냈지. 애가 화들짝 놀라고 갑자기 존나 울어질겨. 이지랄 떠는데 선생님이 허겁지겁 오셔서 뭔 일이냐고 나한테 물으시길래 선생님 나가시자마자 장난감 갖고 놀고 말 안 들어서 살짝 혼냈다고 말했어. 선생님도 설명 듣자마자 납득하시고는 여기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아니고 학교라고 말로 설득시키고 다시 수업시키길래 특수교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 진짜 감탄한 거고 난 그 일 겪자마자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말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말하고 애한테 손 안 댔고 앞으로 이쪽 일 못하겠다. 꾹 참았지만 다음번에 이런 일이 생기면 때리거나 소리지로 욕할 것 같다. 알겠다고 하시고 근무지는 그대로인데 보직이라 해야 되나? 행정실로 소속이 옮겨졌다. 소속은 행정실인데 가끔 부탁할 때 나오고 시간 때우다 가고 그랬음. 그리고 한 달 있다 병무청에서 연락 오더니 면제시켜준다 하길래 면제 받겠다고 함. 면제? 장애인한테 당한 건 엄청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4가지를 적어봤다. 이런 류의 장애인들이 자기한테 닥치는 상황들을 존나 잘 읽는다. 그냥 짐승이라고 생각해. 사람 모양을 한 짐승. 서열 존나 따져서 지 밑이라고 여겨주면 존나 무시하는데 그래도 짐승은 위의 서열이라도 언제든지 도전하고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지보다 서열이 위라는 걸 알면 바로 복종하고 아부 존나 뜨고 누구보다 비열해진다. 적당히 의사소통이 된다? 학교 일진 애들 다 파악해두고 이름 외워둔다. 얘네 SNS도 하는데 남들한테 시비 존나 털고 성희롱 존나 하고 다님. 그리고 일진 애들 이름 팔고 다니는데 우리 학교 장애인 하나가 페북에서 일진놈들 이름 팔고 까불고 다니다가 다른 학교 일진이랑 시비부터 싸운 사건도 있음. 나이 안 따지고 푸사 좀 이쁘다 싶으면 DM 존나 걸고 사귀자고 하더라. 성희롱도 존나 함. 내가 장난으로 인터넷에서 야동 배우 푸사해놓고 장애인한테 집권했더니 다짜고짜 지 고추 사진을 보내? 이거 말고도 겪은 건 존나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고 족같았던 사건만 썼다.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가 느껴지네. 자 마지막 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DC 인사이드 음지탐구 보고서는 대출 갤러리입니다. 대출 갤러리는 201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올바른 대출 정보와 효율적인 상황에 관한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의미가 변질되어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각종 엽기적인 글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대출 갤러리가 전성기를 맞이한 때는 2015년으로 중고나라에서 허위 매물을 올려서 선입금을 받은 후 도박을 해서 이기면 돈을 돌려주고 잃으면 그대로 경찰서에 끌려가는 일명 중고나라 론이 발굴된 날입니다. 1. 실물로 가지고 있는 걸 중고나라에 올린다. 2. 인증샷까지 날리면서 선입금을 받는다. 3. 입금하고 사다리를 타든 바카라를 하든 일단 불린다. 4. 실패하면 그 돈을 다시 구해야 할 거다. 5. 중고나라로 다시 들어간다. 다른 물품을 판다. 6. 2번으로 돌아가라. 7. 실패했는데 팔 물품이 없으면 1번으로 돌아가고 더 이상 물건이 없으면 8번부터 시작한다. 8. 물품 안 보내냐고 상대방이 지랄지랄할 거다. 쫄지 말고 계속 보내준다고 버텨라. 중고나라론 처음 할 때 절대 한 물건으로 2명 이상한테 받지 마라. 나중에 둘이 고소하면 그건 사기죄다. 9. 계속 버티면서 돈을 구해서 도박을 하든 뭘 하든 돈을 마련한다. 10. 이제 슬슬 돈이라도 다시 달라고 할 거다. 그때도 돈 보내준다는 말은 자금이 마련될 때까지 하지 마라. 계속 물품을 보내준다고 해라. 11. 일주일 정도 지나면 고소할 거다. 그러면 서에서 출석 요구를 한다. 12. 서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라. 물품 보내려는데 시간이 없어 못 보냈다. 물품도 가지고 있고 보낼 수 있다. 당당하게 나가라. 넌 사기꾼이 아니다? 사기꾼이죠. 13. 상대방 빡치게 가지고 놀아라. 이 과정 개꿀잼. 지랄하면 너한테 욕할 수 있는데 전화 녹취하고 문자 기록이랑 카톡 기록 다 남겨라. 14. 욕설을 했으면 성공한 거다. 물품 보내고 다시 경찰서에 간다. 15. 신고하고 합의금 500 불러라? 일부러 욕설을 유도하는 거야? 울고불고 빌면 인심 쓰는 척 300으로 낮춰준다. 17. 합의하고 사다리를 탄다. 18. 전부 날리고 1로 돌아간다.
이게 사람이야? 이게 인간이야? 씨, 이거 짐승이잖아. 한때 유행했던 대출 갤러리의 중고나라 론입니다. 여기서 론은 각종 범죄 행위로 돈을 따는 것입니다. 대출 갤러리는 구걸이 횡행하는 데다가 액수에 상관없이 돈을 손에 얻기 위해 온갖 구구절절하면서도 심히 의심스러운 사연들과 함께 자기 계좌번호를 붙여놓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드려봅니다. 밥 한 끼 힘들까요? 구걸하는 게시글들 태반은 도박에 쓰이니 기부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 갤러리 론은 정말 다양합니다. 심히 역겨운 론도 존재하지요. 대포 통장 론, 뒷일 생각 안하고 피싱이나 토토 업자들한테 자기 통장 팜, 피아노 론, 집 빚날 여동생 피아노를 담보로 대출 후 도박해 따면 되찾아오고 잃으면 멜로디언으로 교체. 편의점 론, 편돌이가 금고 돈 30만원 정도 횡령 후 도박 후 따면 채워놓고 잃으면 몰라 씨발. 응용, 주유소 론, 피돌이 론, 배달 론. 4. 독서실론, 독서실비 삥땅 후 도박, 응용, 책감론, 급식비론. 5. 상호보증론, 막장까지 가서 대출 안 나오면 상대적 양호한 신용의 호구 물어와서 보증 세움, 600 받아서 본인이 300 묻고 호구 300 주고 사요나라. 6. 아빠차론, 등산 간 아빠차 몰래 끌고 와 경마장이나 하우스 등지에서 업자한테 맡기고 대출 후 도박함, 따면 차 도로 갖고 잃으면 2시간 강제 재련. 소액 결제론, 핸드폰 소액이나 구글머니 등 업자에게 6에서 70%만 받고 날림. 재지가 전화받기 알바, 대출심사 시 일러준 회사 번호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정도 신용대출이면 배충시 계세요? 정도만 묻고 통과하니 재직 전화를 가라로 받아주는 신종 알바 흥행 중. 보시는 것처럼 이들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빠차론, 금은빵론, 납골단론처럼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방법을 공유하고 개 중에 몇몇은 론을 실제로 행합니다.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기본 골자는 친인척부터 시작해서 카드깡, 사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어떻게든 구한 다음에 도박을 해서 흥하면 갚고 망하면 망하는 식입니다. 타 갤러리와 다르게 사기와 성매매, 납치 같은 위험천만한 발상이 가득합니다. 중고나라론 했다가 벌금형 나왔다 인증함. 잡히고 나서도 200만원 사기쳤는데 100만원 벌금이다 개꿀 이러고 있다. 고상급이라는 걸 모르는 걸 봐선 지식이 없는 듯하다. 결국 엄연히 범죄인지라 갤러리 내부에서도 정화 작업을 벌이고 중고나라에서 나름 견제하면서 이 방법을 묻히게 된다. 그러나 다른 방법을 구상하게 되는데 엑스론? 이건 뭔 론이야. 진짜 급하면 엑스론 써라. 중고나라에서 임신 테스트기 하나 사고 부모님한테 보여드린 후 낙태 수술 비용 달라고 해라. 200에서 300까지 가능하다. 사설 토토론, 진짜 하수새끼네. 노하우 말하자면 중고나라에서 거래할 때 계좌 불러주잖아. 그때 사설 토토 계좌 싸주면 거기로 직통 입금되는데 그리고 쌩 까면 됨. 사기 당한 놈은 빡쳐서 사설 토토 계좌를 신고할 테니 나한테 피해 너무. 칠드론, 칠드론? 아이로남? 혼자 있는 아이를 탐색해 발견하면 다가가서 엄마나 아빠를 부른다고 해. 그럼 따라올 거야. 부모한테 연락해서 빌려? 아이 씨발 이건 납치다. 유저 카페론, 참고로 내가 700만원 벌었던 돈벌이 소개해준다. 일명 여초 카페론, 판이나 쪽방, 여시에 내 사진 올린 다음 욕한 년들 전부 고소미해라. 세월호 추모론? 하루 만에 안전하게 200 벌었다. 세월호 추모금론이라는 건데 학교에서 작년 겨울에 썼던 부루 이웃 기금 모금함 훔쳐서 지하철역에서 A4 용지에 세월호 모금함 붙여놓으니 돈이 쏠쏠이 보인다. 2015년 끓이면은 그 사건이 있는 해인데? 있었던 해? 자해론, 돈을 받기 위해 자기 손목에 상처를 내고 인증함. 식분증론, 대변 먹고 인증샷 올리는 론. 엄마론, 엄마론 1000만원 승인 났다? 제필아 부디 돈 빌려주고 돈 빌리는 것 좀 그만해라. 너 이러고 살다 큰일 나겠다. 대부업 그만하고 다른 걸로 돈 벌어라. 좋은 아침 제필아 대출 보류해봐. 이모한테 말해보자. 빌려줄 수 있나 말해보자. 필요한 거 얼마나 1000 정도? 친인척들한테 돈을 구걸하는 방식이다. 여동생론, 누나론도 존재한다? 부모론 생각 중인 새끼 있냐? 부모 명의로 생명보험 빠방하게 들어놓은 다음에 3년 후에 비행기 티켓 끊어서 차 끌고 봉항으로 보내버림. 물론 그 전에 브레이크 오일 빼버리고 물로 채우는 센스. 무소유론, 도서관에서 무소유 빌려서 중고나라로 팔고 무소유가 절판돼서 가격이 비싸다는 절판된 책 빌려다가 중고로 팔고 도서관에 전화해서 책 잃어버렸다고 하면 된다. 원가만 돌려주고 남은 금액 먹으면 된다? 신체 포기론, 콩팥 하나 얼마나 하냐? 콩팥 하나 판 돈으로 대박나서 빚 갚고 다시 콩팥 하나 사서 붙일 생각인데 팥 어디서 파? 씨발 땡다 붙였다. 토끼와 거북이. 신체 포기론, 콩팥 같은 경우 급한 사람한테 1억까지 간다. 콩팥 죽으면 사람 금방 가버리거든. 간은 5천에서 8천, 간은 80%대로도 조금만 남아도 재생 가능하다. 조선종론, 알바몬 이런 곳에 20대 알바생들 구한다고 들려. 그런 다음 낚인 애들이 있을 텐데 이런 애들 싱싱할 거 아니야. 돈 받고 조선족한테 팔아넘기는 거지. 교회론,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 담긴 바구니를 훔친다. 이건 론이 아니라 씨발 절도잖아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 정도면 건전한 짤에 속한다. 첨부하지 못한 나머지 사진들은 아카라이브 전체 규정에 위배될 정도로 수위가 높다. 여동생 섬을 찍어 올리거나 팬트리 입고 인정하는 등?
그나마 다행인 건 10분쯤론, 자해론, 교회론, 세월호론, 엄마론, 유저카페론, 사설토토론, 섹스론을 제외한 나머지 론들은 실제로 시도된 적이 없다. 그럼 여기 있는 건 시도했다고? 똥을 먹었다고? 자해했다고? 교회 돈 훔쳤다고? 세월호. 병신 유입 새끼들이 왜 자꾸 일하라고 지랄하네? 병신 새끼들아, 와 씨발 필독해라. 여기 태반이 은행에서 빌린 놈들인 줄 아냐? 대출업체에서 빌린 애들이어서 이자가 10창인데 근데 뭐 병신들아 일하라고? 공장 다니라고? 빚 몇천 되면 이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공장 다녀서 번 돈 이자만 겨우 갚다가 평생 빚에 시달라가 뒤지라고? 유입 새끼들이 뒤질라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손해다. 여기 국어라는 병신들아, 이거 보고 마음 좀 고쳐먹어라. 2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이다.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400만원. 금수저나 음수저 애들이 보면 많은 돈이 아니겠지만 이만큼 모은 게 자랑스럽다. 구걸하지 말고 일을 해라. 근데 구걸하지 말라는데 형님, 여기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국민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은행. 뭐하러 2년 동안 일하냐. 토토 한번 터지면 그만인 것을. 대출 갤러리 유저들은 흔한 마인드는 애초부터 성실히 일할 생각이 없다. 일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한다. 인생 엠창 병신들만 모아놨네? 돈 좀 줘. 워낙에 마인드가 이렇다 보니 타 갤러리에서 못난이라면 어그로를 끌어도 제대로 끌리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막장이라서 병신하고 욕해도 그냥 돈 줘. 씨발년들아 당장 쳐보내라. 이 새끼 잡아먹기 전에 보내? 와 진짜 이 개새끼. 아니 심지어 어떻게든 돈을 구걸하려고 자기가 키우는 애완동물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유저도 보일 정도. 반응은 너는 고기라도 있네? 너는 고기라도 있네? 메추리찡도 가버렸어. 아쉽네? 진짜 죽인 유저도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갤러리는 너도 나도 없는 갤러리다. 여기까지였다면 차라리 범죄 갤러리라고 웃어넘길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워낙에 구걸이 많은 갤러리다 보니 돈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는 유저들이 나왔고 걔중엔 실제로 진짜 시키는 대로 행한 유저들이 나오면서 혼잡해진다. 대변을 먹는 인증? 직전이기 때문에 이지까지 합니다. 먹은 게 없어. 똥이 이거밖에 안... 특정 부위에 볼펜 꽂기? 기업은행 땡땡땡땡 제발. 아니 야 이거는 좀 신박한데. 친동생 알모... 각종 막장 인증들을 돈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하지만 저렇게까지 했음에도 돈을 받은 유저는 극소수다. 살아러 간다. 잔고 13,000원 있는 거 담배 한 가 피고 남은 돈 보내줄게. 살 사람은 살아야지. 댓글로 계좌 달아라. 죽으려면 죽더라도 네 있는 건 주고 가라. 빚이 100억이다 도와줘. 그렇게 대출 갤러리는 돈이 없습니다 하면서 돈 없음을 인정하고 구걸한 유저들과 나 돈 많으니 내가 요구하는 거 해봐라 돈 준다는 식의 갤러리와 그걸 또 하라고 하는 유저들. 아 프릭쇼네 진짜? 은수저 각고기딩이다. 제일 개처럼 지는 아저씨 하면 구제 간다. 밑에 왈왈왈 카르릉. 지금 자기 목소리 녹음해가지고 개소리 낸 사람하고. 맞냐? 안녕하세요.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뭘 보여드려야 힘든 거 아실까요? 푸사랑 배경이 행복해 보여서. 구모 사망. 아니 짜파구리다. 열심히 살아라. 감사합니다. 진짜 선심을 베푼 유저들도 드물지만 나온다. 참고로 대출 갤러리는 계좌로 돈을 주고받는 특성상 실명을 까고 구글 글을 올린다. 지금은 전성기 때와 달리 관기가 옅어져 사람들이 순해졌다. 여기까지가 남양 특집이었습니다. 좋아요, 추천, 구독 좀, 댓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